대리운전 안 부르고 운전한 친구 결국 날 죽였다.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 35,000원이 아까워서 내린 결정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사건입니다. 술자리 후 친구에게 운전대를 맡겼다가 32살의 젊은 개발자가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차에 탄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을까요? 2021년 11월 12일 금요일 밤 9시였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한 삼겹살집. 32살 김민수 씨는 오랜만에 만난 대학 동기들과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옆자리에는 33살 박준혁 씨가 앉아서 연신잔을 비웠죠. 내일은 주말이잖아. 오늘은 마셔도 돼. 민수 씨는 그렇게 생각하며 2차로 이동했습니다. 자정이 넘어 회식이 마무리될 무렵 민수 씨는 자신의 차로 친구들을 집에 데려다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민수 씨 본인도 술을 꽤 마신 상태였거든요. 대리운전 부를까? 민수 씨가 휴대폰을 꺼내자 옆에 있던 박준혁 씨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야, 나 괜찮아. 나 술 좀 마셨는데 운전할 만해. 대리비 아깝잖아. 박준혁 씨는 그때 소주를 7잔 정도 마신 상태였습니다. 민수 씨는 잠깐 망설였어요. 박준혁 씨 얼굴을 보니 그렇게까지 취한 것 같지는 않았고 집까지는 20분 거리였습니다. 거기다 대리운전비 35,000원이 아깝게 느껴진 것도 사실이었죠. 정말 괜찮아. 조심해서 가야 돼. 민수 씨는 결국 박준혁 씨에게 운전대를 맡겼습니다. 뒷좌석에는 31살 이승호 씨와 30살 정다운 씨가 탔어요. 차가 출발한 지 15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영동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박준혁 씨의 운전은 이미 불안정했어요. 차선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했고 속도 조절도 들쭉날쭉했습니다. 야, 천천히 가. 괜찮아? 조수석의 민수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박준혁 씨는 괜찮다니까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즉 피 속에 섞인 알코올의 양은 0.12%였습니다. 운전면허를 즉시 취소당할 수준이었죠. 오전 12시 47분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27km 지점. 박준혁 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갑자기 우측으로 쏠리더니 중앙분리대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시속 110km의 속도가 순식간에 연기됐어요. 에어백이 터지고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조수석에 앉았던 민수 씨는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고 뒷좌석의 이승호 씨는 목뼈 골절상을, 정다운 씨는 갈비뼈 세대 골절을 입었습니다. 민수 씨는 3주간의 혼수 상태를 거쳐 깨어났지만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척추 4번, 5번 골절로 하반신 마비 진단을 받은 거예요. 32살의 나이에 휠체어 신세가 된 겁니다. IT 기업에서 개발자로 일하며 연봉 6,500만 원을 받던 그는 더 이상 회사에 출근할 수 없었고 치료비만 이미 1억 2천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민수 씨의 아내 29살 한지영 씨는 남편 병상 옆에서 울부짖었어요. 결혼한 지 1년 반, 아이를 가지려고 준비하던 참이었거든요. 왜 그때 대리운전 불러야 한다고 더 강하게 말하지 못했을까? 지영 씨는 자책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2022년 3월 박준혁 씨를 상대로 5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 즉 법원에 배상을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자발적으로 탄 동승자에게도 책임이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법률 용어로는 과실상계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피해자 본인도 사고의 일정 부분 기여했다면 배상액에서 그만큼 깎아낸다는 뜻이에요. 우리 일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술 마신 친구 차에 탄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잖아요.
먼저 민수 씨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는 친구를 믿었을 뿐이에요. 박준혁 씨가 스스로 괜찮다고 했고 겉으로 봐도 심하게 취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을 하자고 부추긴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32살의 하반신 마비, 직장도 잃고 꿈꾸던 가정도 흔들리게 됐죠. 치료비 1억 2천만 원,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 8천만 원, 잃어버린 소득 3억 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억 2천만 원, 총 5억 2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가 억울하지 않겠어요? 반면에 박준혁 씨 입장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어요. 민수 씨도 내가 술 마신 걸 알고 있었고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기로 한 결정에 동의했다고요. 조수석에 앉아서 내 운전 상태를 바로 옆에서 볼 수 있었는데 왜 더 적극적으로 세우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게다가 자신은 현재 실직 상태라 5억이 넘는 돈을 도저히 낼 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원고의 과실을 최소 40% 이상 인정해서 배상액을 크게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죠. 법정에서 민수 씨는 휠체어를 타고 증언대에 섰습니다. 저는 제 친구를 믿었습니다. 그 친구가 괜찮다고 했을 때 정말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고 방청석의 지영 씨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박준혁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민수 씨를 쳐다보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민수 씨가 전혀 잘못이 없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알면서도 탄 이상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시나요?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판사라면 민수 씨의 과실을 얼마나 인정하실 건가요? 투표에 참여하신 후에 실제 판결을 확인해 보세요. 판사가 내린 결론 생각보다 놀라우실 수도 있습니다.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재판부는 먼저 명확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선택이며 그로 인한 사고의 1차적 책임은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있다. 박준혁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0.12%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배 옵상 위험 운전치상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도 강조했어요. 다만 재판부는 민수 씨의 과실도 일부 인정했습니다. 박준혁 씨가 술을 마셨다는 걸 알면서도 차에 탔고 대리운전을 부르자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넘어갔으며 조수석에서 운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어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민수 씨의 과실을 25%로 인정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꼼꼼하게 따졌습니다. 이미 나간 치료비 1억 2천만 원은 전액 인정, 앞으로의 치료비는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7,500만 원 인정, 잃어버린 소득은 연봉 6,500만 원 기준에 67살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보고 36년을 적용해 2억 8천만 원으로 산정, 위자료는 32살의 젊은 나이에 하반신 마비를 입은 점을 감안해 1억 원을 인정했습니다. 박준혁 씨가 돈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피해자의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며 가해자의 경제력은 배상액 결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다만 자동차 보험이 있어서 보험사가 1차적으로 배상하고 부족분은 박준혁 씨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명시했어요. 재판부는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 규정, 393조의 손해배상 범위,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을 종합적으로 적용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의 과실은 20에서 30%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어요. 민수 씨가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권유하지 않았고 친구를 신뢰한 점을 참작해 25%로 결정된 겁니다. 최종 결론은 이렇습니다. 총 손해액 5억 1,500만 원에서 민수 씨 과실
25%를 제외한 3억 8,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 말미에 이렇게 적었어요.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동승자 그리고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범죄 행위다.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그 책임은 철저히 물어야 한다. 이 판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정말 중요합니다.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술 마신 사람 차에 탔다가 사고가 났을 때 동승자도 최대 30%까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요. 친구가 괜찮다고 했으니까 라는 말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술자리가 끝나고 누군가 나 운전할 만해 라고 하면 그 말을 믿지 마세요.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아무리 대리운전비가 아까워도 반드시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3만 5천 원을 아끼려다가 3억 8,500만 원의 판결이 내려진 이 사건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민수 씨의 과실을 25%로 본 재판부의 판단, 여러분은 동의하시나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버딩미 블로그와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버딩미를 구독하고 주변에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중요한 판례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다음 판례에서 만나요.